58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시작의 기술. 저자 게리 비숍. 출판일, 2019년 4월 17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일단 시작하자. 책 소개. 너는 게을러. 너는 멍청해. 너 정도로는 안 돼. 대체 당신은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건지. 당신은 원하는 삶을 결코 살지 못할 거라는 체념과 문득문득 조우한다. 어쩌면 당신이 좇는 그 행복, 갖고 싶은 몸무게, 선망하는 커리어, 갈망하는 사랑은 결코 당신 것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이 책은 자기 파멸적 독백을 경험해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실천을 못하는 사람, 실천하지 못한 일에 핑계만 대는 사람, 겨우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끝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과거에 찬란했던 시기만 되돌아보는 사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사람, 하지만 이런 모든 후회를 뒤로하고 다시금 진정한 변화를 일구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작의 기술. 100번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1만 시간을 연습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을 배워도 결국 처음 한 번을 시작하지 못하면 야심차게 읽은 책은 도루묵이 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지금까지 정말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안 했는가? 새해마다 매달 1일마다 다음 주부터는 아니 내일부터는 진짜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언제나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후회만 쌓여간다. 시작의 기술의 저자 게리 비숍은 처음 한 번, 그 한 번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는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부정적인 독백을 멈추고 내 안에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7가지 단원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스스로를 일깨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진짜 무기들을 뒤통수를 탁치는 깨달음과 설득력을 담아 소개한다. 저자는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것 이라고 잘라 말하며 독자가 패배감과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행동을 끌어낸다. 저자 소개. 저자 게리 비숍, 컨설턴트. 군말 빼고 핵심만 이야기하는 저자,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휘어잡는 사람. 게리 비숍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나고 자랐으며 199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자기개발 코치로서는 독특하게도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에드문트 후설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냈다. 그렇기에 현상학을 이용해 삶 속의 편견과 게으름, 정신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일깨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저자는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 신부를, 태국에서는 불교 승려를 코칭하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 시작의 기술은 처음엔 독립출판으로 출간되었다가 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내 열성적인 팬들을 만들어냈다.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세계적인 출판사 하퍼콜린스에서 재출간되었으며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45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일본, 대만 등 세계 26개국에 출간 계약되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인생이 쉬워지려면 인간의 감정은 대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고 나면 인간은 당초 그 감정을 만들어냈던 생각을 다시 통제해서 아니면 받아들였던 문장이나 자기 대화를 바꿔서 감정을 눈에 띄게 통제한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엘버트 앨리스가 한 말이다. 앨리스는 우리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생각과 감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앨리스는 또한 우리가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난 정말 멍청해, 항상 내가 다 망쳐놓지, 내 인생은 끝이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한테 일어난 최악의 일이야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일에 터무니없이 과하게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일은 중요한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만 손 내려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바보같이 보이니까.
그 어이없는 과잉 반응에 아무 규칙도 없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히 과잉 반응 직전에는 언제나 분노에 찬 자기 대화가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펑하면서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인간이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한다. 게다가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아주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눴을 때 남게 될 감정의 잔여물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 역시 우리의 힘을 앗아갈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드네. 제때 못 끝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때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분노나 슬픔, 좌절감이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우리 삶을 조금도 수월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 머릿속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끝내 못하기도 한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직업하는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집안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실제보다 더 나쁜 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빨래 개기나 설거지처럼 간단한 일은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우리는 종종 회피한다. 작지만 집요한 이런 숙제들이 늘어나고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일과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왜 내 삶의 일부인 특정한 일에 저항할까? 그런 숙제들에 관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자기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일을 떠올려 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의 자기 대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이나 남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식은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인식을 무시해봤자 당신 손해일 뿐이다. 더 안타까운 건 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종종 토로하고 있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런 시각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노력 자체를 줄일 것이다.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에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다. 늘 성공을 의식하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한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중요하기는 해도 성공이 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어질 뿐이다.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라. 로마의 황제가 된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전적으로 자신한테 달려있다. 그 문제는 성가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믿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기서 잠깐 저 문장을 곰곰이 곱씹어보라.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 대화가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알겠는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특정한 무의식적 반응이다. 계속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다. 아무 권능도 없고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성공과 실패,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시소타기만 계속하게 될 것이다. 주위 환경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요지부동일 때가 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일, 당신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자신 있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하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텐가. 심지어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이 책은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내가 수없이 들려주듯이 사람들은 기사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다. 자신이 그 기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등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자주 하는 생각은 삶을 바꾼다. 무의식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 그냥 심리학 용어나 좀 짓거려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과학자들은 생각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데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그러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재조정한다. 이 신경 경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한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로를 수정하게끔 생각의 방향을 튼다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자신의 뜻대로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다. 핵심을 찌르고 삶의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 그런 대화 말이다. 한 가지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행복한 생각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조종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생각을 내 뜻대로 형성하려면 내가 쓰는 단어와 언어의 종류를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것은 당신이 지금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고 얼마나 바꾸고 싶은가로 귀결된다. 그러려면 먼저 의식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방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내 문제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법과 세상과 교류하는 법을 바꿀 수 있다. 내 현실은 내가 만든다. 는 말을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실의 기초에 행동하고 그 현실을 살아간다. 기억하라. 당신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다. 다시 말하지만 해답은 여러분밖에 있지 않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느냐가 바로 내 현실의 토대를 구성한다.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을 창조하라.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나 남과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 내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기회로 여기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규정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즉시 나를 교육하고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는 인생의 도구들로 변모한다. 그렇게 되면 평소 같았으면 짜증나고 답답했을 만한 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걸까? 비결은 주절주절 이어지는 서사 나 자신이나 남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의견과 판단에 불과했던 자기 대화를 단언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어는 늘 소음을 모조리 제거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가진 힘을 천명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야 돼, 해보지 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규정하는데 그 언제란 분명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새해의 다짐을 그토록 자주 포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할 일, 즉 나중을 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새해의 다짐 중에는 앞으로 이건 안 할 거야로 끝나는 말이 너무 많다. 처음 결심했을 때는 열의에 가득하겠지만 현실이 주먹을 휘둘러 오는 불가피한 순간을 맞으면 힘이 쭉 빠지고 만다.
당신이 그만둔 행동 때문에 삶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당신은 그 구멍 안에 홀로 서 있게 된다. 바로 그럴 때 내면의 대화가 폭주한다.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 죽겠다면, 저축을 하기로 다짐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옷이 갑자기 세일을 한다면, 열정은 사그라지고 옛날 사고 패턴이 다시 재현되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둔 것 대신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단원 형태의 자기 대화란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이 순간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나는 이다. 나는 늘 환영한다. 나는 늘 받아들인다. 나는 라고 단언한다라고 말하라. 할 거야, 될 거야 라는 식의 서사보다는 이게 더 강력한 명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형의 단언적 언어를 사용하면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부단하다와 나는 부단할 것이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둘 중 하나는 지금 당장 당신 인생에 개입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쪽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단언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일반적인 서사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세네카.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언의 문장이 바로 나는 의지가 있어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반응을 기다린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질문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나는 스포츠센터에 갈 의지가 있는가? 나는 계속 미루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을 직면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 형편없는 회사를 그만둘 의지가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의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삶을 피어나게 했다가 시들게 했다가 한다. 의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스위치만 틱하고 켜주면 된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잠재적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당신은 아주 능하다. 그 옛날 어느 시점에는 얼마든지 손쉽게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젊음의 활력과 동심의 호기심 덕분이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상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잠시만 이 말을 생각해보자. 인생에서 무엇에 맞닥뜨렸는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의지가 있어라는 단순한 문장이 심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문장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더 많은 힘과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약속의 마음을 열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스스로가 그어온 한계. 줄기세포 및 DNA 연구 과학자로 유명한 브루스 립튼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일상에서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한다. 잠시만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 이럴 때 대부분 당신은 자동주행 모드다.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을 아무 생각 없이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여러 생각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생각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간다. 뇌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 길로 몰아간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는 길을 말이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은가?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은가? 혹시 수입이나 체중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신념이 행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심결에 당신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우리가 이기는 영역, 이기는 세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당신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치자. 그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내리는 모든 계획과 전략, 생각이 그 영역의 일부다. 믿거나 말거나 6천만 원을 버는 게 3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 반드시 더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천만 원을 버는 게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는 사람이든 5만 원을 받는 사람이든 주당 40시간 근무는 동일하다. 당신이 그냥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지 어떤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느냐 자체가 관건인 경우도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영역에 입성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당연시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자신과 남들, 인생에 대해 내려놓은 결론들을 알아내야 한다. 그 결론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론들을 깨버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벗어난 삶을 경험할 때에만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게 인생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본다면 당신에게는 전혀 새로운 성취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여기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개의 영역으로 쪼개져 있고 여러분은 그중 한 영역에 존재하면서 이기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즉 어느 영역이 되었든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다.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동주행 모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연습을 해보는 이유는 상황을 더 큰 시각 속에 놓고 보기 위해서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일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며 지금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은 그저 수많은 다른 일들의 바닷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당신이 탄 배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파도도 치고 폭풍우도 지나고 가끔 얼미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저 바다를 건너는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돌풍을 앞에 둔 선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수는 없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바랐던 것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바람에 날려가도록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도 안 된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까지 끔찍한 기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에서까지 기분이 처져 있으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그대로 직면하라. 필요한 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혼란이라는 늪에 밀어넣고 당신을 짓누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생각의 정확성과 끈기와 원칙이 필요하다. 문제를 하나씩 끝까지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떠올려라.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종종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일 때가 있다. 조금만 초점을 뒤로 물려라. 초점을 많이 뒤로 물려서 큰 그림을 봐라.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당신 인생에 제시되는 방식이 바뀐다. 마음은 자연히 우리에게 장난질을 친다.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베베꼬고 왜곡시킨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과 감정과 오해에 휘둘리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해 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속도를 낮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어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 데이비드 D. 번즈. 아직도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한 걸음 더 물러나라.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더 이상 감정에 짓눌리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인생 경로 전체가 눈에 보이고 지금의 문제가 길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마침내 상황을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이런 단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정말로 이 말을 믿고 경험하고 이 말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상황 때문에 끝장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삶이 남아있다. 많은 삶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은 당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태 잘해오지 않았던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늘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현실을 호도하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기록을 보라. 당신은 정말로 잘 해내왔다. 늘 그래왔듯이 당신은 해결할 것이다. 그때도 해냈고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정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라. 그리고 말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알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환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좋은 소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감히 꿈을 꾸고 감히 위험을 감수하라. 일상의 루틴을 흔들어라.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부딪혀라. 불확실성을 소중히 여겨라. 불확실성을 즐겨라. 기억하라. 늘 꿈꿔왔던 그 모든 성공과 경험과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이전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 물론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안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과 흥분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는 나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도 모두 그 속에 있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기회와 발전으로 넘친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결연히 당신만의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 일상의 루틴을 흔들어라. 감히 꿈을 꾸고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인생이 깜짝 놀라 생기가 돌게 하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회사로 출근하는 길을 바꿔라. 도시락을 싸보거나 늘 가는 식당에 가는 대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시도하라. 웨이터나 계산원과 대화를 시작하라. 미소를 띠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목례를 하라.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어쩌면 타고나길 외향적 사람이라 위와 같은 걸 이미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키워라.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단순히 안전지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려라.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동하라. 당신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해보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행동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행동의 이점은 이중적이다. 행동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준다. 당연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당신의 현실이 되면 당신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의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인을 당신의 인생이나 건강, 재정 상태 혹은 잠재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 당신을 잠재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당신의 삶을 발전시킬 행동 대신에 의심이나 공포, 망설임, 실망 같은 것들이 하루를 지배한다.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다음번에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움직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신의 생각은 직관적 행동으로 바뀔 테고 결국 당신은 계속해서 부정적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결여된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모든 문제나 부정적 대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행동이나 프로젝트에 의식적으로 정말로 몰입하게 되면 내면의 수단은 점점 더 잦아든다.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 명상가, 뜨개질하는 사람들, 음악가, 예술가, 달리기 선수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이 순간을 더 존더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쉽게 더 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면한 행동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의식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매번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는 경험을 쌓는다. 이 모든 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행동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이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유령의 집에 있는 거울과 같아서 내 삶과 잠재력을 비틀고 왜곡하고 흐릿하게 만든다. 마음은 종종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 마치 거대한 먹지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 위에는 해석과 오해, 무의식적인 행동과 의견, 문화 및 가족의 영향이 흩뿌려져 있다. 현실을 이 그림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전하게 될 뿐이다. 실제 삶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게 곧 블랙홀이 되어 부질없는 노력을 쏟아 붓게 만들기도 한다. 배경의 소음과 여러 판단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고, 더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방금 당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망쳤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난 정말 바보야, 난 항상 뭐든 망쳐놓지 같은 생각들이 무작위로 떠오른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전체 그림과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야 할 일이 불가능하다고 징징댈 때처럼 말이다. 당신의 뇌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다행스러운 일은 그 생각을 전체의 작은 일부로 인정하고 차분히 행동에 착수하면 그동안 당신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방법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물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가지고 생각의 반기를 들고 내가 저항하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면 뇌가 세상을 더 의식적으로 보게끔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해질 수 있다. 다음번에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즉시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지배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지난번보다는 더 쉬워질 테고 결국에는 정신이 잠에서 깨어나 깨달을 것이다. 이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점점 더 잘하고 있어.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게 바로 당신의 새로운 자기 단원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다. 계속해라. 말해보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란 무작위로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중 다수가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발전적이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기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경험을 겪고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심지어 실패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음번에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그 점을 기억하라.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인생에서 큰 한 발을 떼고 싶지 않을 때, 시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좀처럼 미덥지 못할 때도 기억하라.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행동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규정한다. 지금 당신이 가진 삶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평범함과 극적 사건이라는 늪을 멀리하라. 당신의 위대함과 잠재력을 향해 손을 뻗어라. 매일매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은 모두 당신 손에 달렸다. 변화할 수 있는 힘, 놓아줄 힘, 모험을 하고 잠재력을 펼칠 힘은 모두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다. 기억하라. 누구도 당신을 구해줄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신 책임이다. 변화를 환영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까지 7가지 단원을 제시했다. 1. 나는 의지가 있어. 2.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3. 나는 할 수 있어. 4.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5.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6.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7.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각각의 단원이 테마를 가지고 있다.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테마가 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명상과 계획과 항불안제도 당신의 삶을 개선해 줄 수는 없다. 당신이 기꺼이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딱 맞는 기분이 되기를, 삶이 내가 바랐던 대로 펼쳐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생각 하나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밖으로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마음이나 사고방식과 관련해 아이러니컬한 점은 때로는 내 마음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멋진 것을 수없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의 궤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걱정거리와 불편한 사항만 해결하고 나면 곧바로 다시 데이트를 시작할 거야. 내가 모든 걸 미루는 이유를 찾으면, 내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야. 미루는 버릇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은 미루는 것과 미루지 않는 것이라는 사이클 사이에 나를 가둬버릴 뿐 내 삶을 진전시키는 일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 혹은 그런 경험을 마음속으로 기다린다. 생각은 분명하고 기분은 긍정적이고 불안이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삶을 미룬다. 그렇다. 우리는 기분이 내킬 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완벽한 기분이란 없다. 기분이 나아져서 기적처럼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위 단원들 중 어느 것도 당신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동안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 단원들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은 이 단원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정말 간단한 진실이 있다. 내면 세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 밖으로 나와라. 삶 속으로 뛰어들어라. 성공한 사람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매수한다. 5만 가지 예를 들면서 내가 왜 그 일을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당신은 온갖 새로운 행동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놓고 장황한 이유를 대며 미루다가 끝내는 자기 자신에게 허튼 소리만 늘어놓은 사람이 되고 만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팔아넘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었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용의주도하거나 더 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유일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시도하고 실패한다. 그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동안 날려본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들은 파편을 주워 모아 다시 시도한다. 당신의 내면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삶의 위험 구역밖에 머물고 싶어서 당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변명일 뿐이다. 문제는 그 위험 구역들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다. 변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변화.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됐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됐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1.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둬라. 간단하지 않은가?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원을 살펴보라. 당신을 지금 그 상황에 밀어 넣은 습관들을 살펴보라. 소파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한 번에 몇 시간씩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혹은 동네 던킨 도너츠의 부드러운 맛에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면 그 행동을 그만하라. 정말이다. 당장 그만둬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지 마라. 그렇지만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아요. 퇴근 후에 저는 너무 지쳐 있고요. 라든가, 그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계속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인생을 재정비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장시간 보는 것조차 그만둘 수 없다면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 정도는 아주 기본이다. 솔직히 말해 최소한의 최소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넷플릭스를 보는 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커리어를 갖는 건가? 도넛인가? 뿌듯한 몸매인가? 비디오 게임인가? 애인에게 사랑받는 것인가? 매일 외식을 해서 기분이 거지 같다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그만두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매수하지 마라. 더 이상 내면의 상태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하지 마라. 운전대를 다시 잡아라.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린다면 오직 후회만이 남을 것이다. 그런 태도로 계속 살다가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혹시 내가 다르게 살았다면?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더러 로봇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 말은 그런 건 우선순위 훨씬 아래에 두고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자신에게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몇 시간씩 보고 정크푸드를 먹고 페이스북을 구경한다. 이제는 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변화를 원했다면 지금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늘어놓는 말은 허튼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라. 자신에게 솔직하라.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동이 뭔지 보라. 당신은 깨어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목적을 추구하는 데 써야 한다. 변명은 없다. 당신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그들과 다르지도 못하지도 않다. 당신만 특별한 케이스라서 남들과 다른 규칙이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것들을 그만두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은 핑계 대지 마라. 2.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라. 혹시나 아주 간단하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노력해야 하고 당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긍정적인 습관도 길러야 한다.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면 입사 지원을 해야 한다. 나가서 인맥을 쌓아라. 구인 광고를 뒤지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추천을 부탁하라. 정말로 그렇게 하라. 할 거라고 말해놓고 안 하지 마라. 잠시 흥분했다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카를 융.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잘 살펴보라.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는가? 다음 단계를 상세히 그려보라. 그 단계들을 매 순간 책임있게 이행하라. 그만두는 것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무언가를 갑자기 뚝 끊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게 음식이나 섹스, 약물, 비디오 게임처럼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성 강한 습관이라면 말이다. 나쁜 습관을 그만둔 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실제로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
당신이 늘 바랐던 그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래된 습관을 새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좋은 것이 들어설 자리를 확보하려면 나쁜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철저하면서 단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매달고 가느라 변화의 여정이 느리고 늘 지체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끊어라. 읽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끊어라. 과식을 끊어라. 소파에 붙어 사는 것을 끊어라. 미루는 버릇을 끊어라. 그 자리에 탱고 수업, 독서 모임, 균형 잡힌 식사, 자전거 타기를 넣어라. 뭐든 넣어라. 말했듯이 핑계는 그만 대라.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라.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라. 하지만 행동할 시점이 오면 생각은 그만두고 뛰어들어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일어나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가 배운 모든 단언이 그 행동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행동을 취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환영할 의지가 있다. 나는 부단하다라는 단어는 부단히 생각만 하거나 부단히 텔레비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부단하다는 부단히 행동하라는 얘기다. 부단히 조치를 취하고, 목표를 추구하고, 행동하고,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가 알려준 어떤 내용도 당신의 삶을 털끝 하나 바꿔놓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라. 당신의 훌륭함은 당신이 보여줘야 한다.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어머니나 배우자, 이웃이 대신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감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갑자기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이 한순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 딴 자격증 때문에 갑자기 확신이나 신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줄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 책을 읽기만 하지 마라. 생각만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 또 그 병신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또 하지는 마라. 읽은 내용을 실천하라. 나중에 할게요. 아니다. 지금 해라.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요. 집어치워라. 그런 헛소리는 그만두고 행동을 해라. 더 이상 마음에 휘둘리지 마라. 더 이상 마음이 핑계를 대고 한눈 팔고 걱정을 늘어놓으며 발목을 잡게 놔두지 마라. 당신은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다. 당신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을 잘 살기 위해서다. 당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다.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당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